안녕하세요. 하임주영입니다. 저번 시간엔 환율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오늘은 달러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달러 투자를 한다면 내가 투자할 때 환율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환율이라고 검색하면 되죠. 지금 1달러를 사려면 원화로 1094원을 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달러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환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꼭 필요한데요. 환율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달러에 투자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보통 위기 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크게 오르니 이 환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97년 외환위기 때는 무려 환율이 2배 이상 뛰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크게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른다면 어떻게 이득을 볼까요?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800원일 때 80만 원을 가지고 은행 가서 달러로 환전을 했어요. 총 1000달러를 바꿔올 수 있겠죠. 자,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위기가 터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치솟은 거예요. 그럼 1000달러를 은행에 가지고 가면 얼마를 원화로 바꿔올 수 있을까요? 1달러에 1600원이니까 1000달러 곱하기 1600 하면 총 160만 원을 가지고 오겠죠. 위기가 터지기 전 1000달러의 가치는 80만 원이었는데 환율이 올라가면서 2배가 됐죠. 위기가 터지면 이렇게 원화 가치만 하락하지 않고 원화의 자산들도 하락하게 됩니다. 국내 주식, 부동산들도 말이죠. 예전 스마트머니들은 이렇게 환차익에서 얻은 돈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한 부동산과 주식을 주워 담으면서 또 한 번 자산을 증식하곤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달러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화 예금입니다. 달러 예금 잔액 보이시나요? 올해 들어 24.9%나 증가해 현재 526억 3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외화 예금은 사실 여러 국가의 통화를 납입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달러를 많이 이용하기에 달러 예금이라고도 합니다. 외화 예금은 원화를 내면 달러로 환전이 돼서 입금이 되는데 나중에 찾을 땐 원화나 외화 중 선택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원화로 납입할 땐 수수료가 붙지만 달러로 납입하면 환전 수수료 없이 입금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수수료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저렴하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고 연수익 2천만 원까지는 종합소득 금융과세에 해당하지 않죠. 또 환율이 상승해서 얻을 수 있는 이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를 떼게 됩니다. 그런데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보통 입출금 가능한 달러 통장의 금리는 0.01%이고 달러 적금도 0.1에서 0.2% 수준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수익도 사실 기대하긴 어렵고 이자가 작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즉 달러 통장은 달러를 현물로 가지고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달러 예금의 팁은 달러로 납입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환전 우대 수수료를 90%나 받을 수 있는 은행 어플들을 깔아서 달러로 먼저 환전한 뒤에 외화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방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비용과 수수료는 적을수록 좋죠. 두 번째로 달러 RP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외화 RP, USD RP라고도 합니다. 달러 RP는 CMA와 비슷합니다. RP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일정 가격으로 다시 사준다는 조건으로 이 채권을 매매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채권은 채무증권의 줄임말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받잖아요. 이런 차용증을 채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달러 RP는 달러로 표시된 환매 조건부 채권에 투자하는 거라 보시면 되죠. 보통 안정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데 달러를 맡기면 이자를 받게 됩니다. 달러 RP는 입출금이 가능한 수수형과 정기예금처럼 일정 기간을 약정하는 약정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당연히 약정형이 이자를 더 많이 주겠죠.
달러 RP는 예금보다 이자가 높은 이런 특판 RP가 나올 때가 종종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달러 ETF입니다. ETF 관련 영상도 예전에 따로 만들어 드렸었는데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모아둔 상품으로 특정 지수나 산업에 투자하면서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한 상품을 의미합니다. 달러 ETF는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실을 얻을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는 공격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 달러 ETF에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이 있고요. 환율 지수를 추종해서 움직이는데 환율이 하락하면 지수도 하락하고 환율이 오르면 지수도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죠.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는 미국 달러 선물과는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하락하는 달러 ETF입니다. 선물과는 반대로 현재 환율이 하락하고 있으니 지수가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미국 달러 ETF가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ETF 중 UUP는 시가총액이 3억 5천만 달러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UUP는 달러 인덱스에 투자를 하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주요 6개 국가 통화 대비 미국 달러의 가치를 지수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쉽게 말씀드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지수도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지수도 하락합니다. 달러 ETF의 장점은 국내 달러 ETF 시 환전 수수료 없이 원화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단점은 ETF의 보수는 계속 나가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달러 발행어음입니다. 달러 발행어음은 약정된 수익률을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인데 외화로 발행한 어음을 의미합니다. RP랑 비슷하죠. 기간별로 이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모든 증권사가 있진 않고 초대형 증권사에서 매수가 가능한데 현재 한국투자증권이 이율이 높으니 발행어음을 준비할 분들은 한국투자증권으로 매매하는 게 좋겠죠. 매매 방법은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달러 보험입니다. 달러 보험은 달러 종신보험, 달러 저축보험 등 종류가 다양한데요. 보험료를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내고 적립도 달러로 되게 됩니다. 사실 상품별로 차이가 크지만 공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장점으로는 외화예금의 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보험사가 떼어가는 수수료 자체가 크고 중간에 해지할 때 해지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험 상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적립된 부분에 대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달러 상품으로는 달러 보험은 맞지 않습니다. 달러 보험은 보험 기능을 주로 하고 달러로 불입하여 보장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되겠죠. 마지막 여섯 번째,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려면 역시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달러를 투자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국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인 만큼 기업에 대한 분석과 산업의 분석, 거시경제 흐름 등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매매 시점에 환율을 신경 써야 하고 주식시장이 밤에 열리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국내 투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 양도소득세 부분도 신경 써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오직 나는 달러에만 투자를 하고 싶다면 달러 지폐로 보유하거나 달러 예금, 달러 RP, 달러 발행어음 등을 활용하시면 되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투자하길 원한다 라고 하면 달러 ETF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보장을 달러로 받고 싶은 분들은 달러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겠죠. 기축통화인 달러라고 해서 달러 관련 금융상품들이 무조건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상품에 따라 환율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환율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성향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선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달러 약세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환차익 목적보다는 원화 가치가 하락했을 때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자산 배분 목적으로 준비한다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달러는 하락할 때마다 꾸준히 나누어 적립해 모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뵐게요.